바른정당이 드디어 쪼개졌습니다. 개혁보수 정당이 되겠다며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지 1년도 안 된 시점인데요. 자칭 개혁보수라는 바른정당의 분당, 그 뒷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경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출입하다가 네. 지금 이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지금 이쪽 취재 시작했죠. 얼마 됐죠? 지금 제가 지금 한 1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2주 정도. 네네. 지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완전 대척점에 있는 출입처잖아요. 네. 이게 완전 취재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운영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운영이 그 네. 전희경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과 네, 네. 전희경 의원의 말다툼을 보면서 어느 출입처 편을 들어야 될지 혼란에 뭐 편을 빠졌습니다. 들어요? 그냥 구경하면 되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다시피. 달라요? 홍준표 당대표의 경우에 워딩을 따르고 막 쫓아가는데 굉장히 기자들을 구박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다들 되게 전화를 안 친절해요? 받아서 그렇지 전화를 대답은 안 친절하게 받아. 해주셨는데 네. 그 언어 문제는 없나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아듣는 데 편지장 없습니까? 선배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당대표가 저번에 최고위원하고 초선 의원 연석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전희경 의원에게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마음고생 심하게 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언쟁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음고생 심하게 했다. 심하게 했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딱 뒤를 이 악수하고 갈 것처럼 하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한 말이 심란해서 그만뒀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딱 한 차례 들어갔다가 대타를 띄고 네. 나온 얘기를 이렇게 네가 심란해서 그만둔 거지 하고 그만둔 사유를 뭐 좋게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신랑 때문에 그만뒀지로 들었습니다. 아, 발음이 정확하지 네. 않았나 보죠? 심란해서 그만뒀지인데 신랑 때문에 그만뒀지로 들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같이 말진들이 타이핑을 하는데 저 비슷하게 들은 사람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심란해서 그만뒀지. 예, 그쪽 말이 좀 신랑 때문에 알아듣기가 그만뒀지 이렇게.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잘 안 고치세요. 이 사실은 고향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되는 분들인데 서울 생활하면서도 경상도 사투리는 뭐 안 고쳐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지금 현재 야당 출입한 사람들은 좀 뭐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또 잘 알아듣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워야 될 빨리 것 같아요. 청해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른정당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그 바른정당 8명, 9명, 8명이냐 9명이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일단 탈당을 하려는 사람은 이제 9명인 것 같아요. 네.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이렇게 9명이 탈당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복당을 하죠. 이들 그러니까 탈당하는 이 9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겁한 거죠.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가난한 군소 정당에서 살기 힘들다. 이 사우나 안에서 이제 더우니까 못 견디고 먼저 뛰어나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바른 정당 만들 때 오늘날의 바른 정당의 어떤 그 고통이라고 할까요? 고난 이건 예고가 됐던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있었죠. 그 직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바른 정당 재보선에 나갔던 사람들이 뭐 3등, 4등 이렇게 아주 낮게 겨우 뭐 몇 표 못 얻는데 그쳤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4등했죠. 따라서 이제 각 지역구마다 바른정당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견디겠다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탈당한 사람들 이번에 지역구 면면을 보면 강길부 의원이 울산 울주, 주호영이 대구 수성, 뭐 김영우 의원이 포천 가평, 뭐 이런 데가 다 보수 쪽이다. 그래서 네. 이제 못 견디고 먼저 탈당한 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탈당하지 않은 사람들 지역구를 보세요. 네. 유승민 대구 동을,
김세현 부산금정, 박인숙, 뭐 송파갑 여기 전부 다 보수적인 데입니다. 똑같이 다 어렵지만 이 당에 남은 사람들은 이 고난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지금 참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먼저 나간 사람들의 뭐 어떤 공통점, 저는 뭐 비겁한 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비겁한 거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혜경 기자 볼 때는 이분들 이게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많이 보지는 네. 제가 딱 가자마자 이미 가신다고 하신 상태여가지고 그렇구나. 자유한국당에서 봐야 되는. 네. 제가 또 두 군데를 다 출입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 오히려 더 잘 못 뵀습니다. 네. 그 이제 6일 지난 6일 월요일에 탈당 선언은 했어요. 탈당 선언을 했는데 탈당계는 8일 어제 제출을 했고 자유한국당 오늘 이제 입당을 하는 거죠. 9일. 네, 10시 이렇게- 반에 입당 시간.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왜 그런가요? 얘기가 한번 나왔으면 바로 결행을 해야지. 트럼프 방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 방한 이후로 좀 미룬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너무 시끄럽게 하면 손님을 맞는 예도 아니고 또 좀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주말이 가까워지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 이슈가 좀 가라앉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두 개 정당이 뭐 통합을 한다거나 하면 한꺼번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전격적으로 하나의 당이 되지만 한 개 정당에서 탈당을 한 다음에 다른 정당이 입당을 할 때는 약간의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이제 그 대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탈당을 했다. 나하고 좀 가치가 달라. 지역에 이제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2, 3일 정도 시간이면 굉장히 빨리 입당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며칠 쉬었다가 뭐 복당하는 거를 뭐 꼼수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뭐 그런 지역구마다 현실적인 사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바른정당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를 해서 사전 환담에 저 국회 연설 왔을 때 거기 이제 참석할 수 있었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렇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8일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모였거든요. 네. 원내 사당 네. 원내대표가 같이 네. 모였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자리라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당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눈물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자리를 이제 트럼프 방한 기념으로 다 모이는 이런 자리에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나온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이제 아직도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게 이분은 8일에 탈당계를 제출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13일 전당대회까지는 있는다. 네,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때까지는 본인의 말로는 이때까지는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그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네. 그런데 이제 잔류한 의원들 말은 이미 탈당을 예고한 순간부터 부적절하다. 하루라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그렇죠.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의 국빈이 온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이런 걸 수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네. 잘못된 거죠. 선언했으면 빨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권한대행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뭐 행정 서류상 필요하니까 권한대행을 전당대회 13일까지 유지하겠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구차해 봅니다. 네. 이 의원 이제 9명이 이제 옮겨가는데 단순히 뭐 이들 의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딸린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무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들도 상당히 좀 시끌시끌하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갔던 사무처 직원들이 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또 돌아올 것 의원들하고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렇죠. 이제 자기 관련된 식구들도 있고 같이 돌아오는데 이걸 반대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죠. 네. 지금 대표로 당사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당사에 갔는데 또 안 계시더라고요, 마침. 근데 그만큼 내부의 그 갈등이 엄청나다. 왜 이런 갈등이 심한가? 사실 다시 또 돌아온다는데 이렇게까지 단식 투쟁까지 할 정도로 복당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알아봤더니 홍준표 당대표가 당 혁신을 하면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처 내부에서 많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구조조정을 해요. 했죠. 예. 네, 그러면서 안에서 이렇게 밥그릇이 작아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분당을 하게 되면서 혁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겠죠. 그래서 경제적 위기 얘기도 하면서 식구들 다 줄였는데 그 원인이 됐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 줄어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욕을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을 자르고 난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정당의 당직자가 기본적으로 중앙당에 100명으로 돼 있고요. 네. 정책연구소에 좀 이렇게 뭐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하면 뭐 여기저기 뭐 파견을 간다거나 당직자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야당이 되면 그 인원이 다 줄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40명 정도를 희망퇴직이나 대기 발령을 하겠다고 지금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서로 욕하면서 선거를 치렀던 바른정당 사람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로서는 열불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더 비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로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네. 이제 생계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당의 당직자들이 무슨 그 잘못이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정권에 넘어간 건데 밑에서 실제로 직장을 잃고 뭐 이제 밥그릇을 뺏기고 이렇게 피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실무 당직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른정당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네, 합니다. 사무처 당직자들이 대충 한 15명 정도가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몇 명이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건 또 확실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명단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진짜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명단부터 받으니까 손을 든다고 해서 진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손을 들면 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갈등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바른정당 안에서도 지금 서로 막 술만 마시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무처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좀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강남 갑에 네. 이제 이종구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복당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복당하는 9명을 보면 그 지역구마다 다 당협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호영 의원 지역구 대구 수성을만 공석이고요. 나머지 8개는 다 지금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갑은 그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지난 6월부터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5월달 대통령 선거 치를 때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도 많이 내고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종구 의원이 들어오면 비켜줘야 됩니다. 네. 이게 그 정당이라는 게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정치적인 일종의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종구 의원이 공천원금을 받았다. 이제 이런 폭로를 핵심 당원들이 해가면서 이제 복당을 막는 거죠. 이게 아마 강남 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좀 빚어질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한테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명의 명분 없는 복당 때문에 참 여러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9명이 가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116석의 제1야당이 됩니다. 훨씬 이제 덩치가 이제 커지는 건데요. 덩치가 커진 만큼 그 영향력도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그 여대 야소의 전환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많이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배팅을 크게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국정? 자신감 있게 국회에서 좀 세력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홍준표 대표도 이번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뭐 25%의 지지율을 목표로 했는데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당을 어느 정당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 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네. 하는 국회 관리가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이제 새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석이니까 한 6명만 더 입당을 받으면 일당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의장을 가져가게 되는 네.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처지가 되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 의원을 뭐 좀 영입을 한다거나 일당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아무튼 여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의석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이제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정치 상황의 유동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유한국당이 더 몸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바른정당에서 사람들이 더 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이 이제 9명이 나가면 11명이 남습니다. 앞으로 추가 탈당자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남은 잔류파 의원들이 매일 네.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합대회를 계속하는 그렇죠. 거예요. 결석을 다니고. 네. 네.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이동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 유이동 의원이 한 얘기에 의하면 추가 탈당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렸다. 대신 기한을 정했다. 한 달 정도의 기한을 정해서 앞으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중도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제3자까지 포함한 커다란 중도 보수 대통합의 그림을 새 지도부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좀 푸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안에서 좀 더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내부에서 좀 나가고 싶어하는 당장 결단을 내리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다독이고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앞으로 계기가 2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차 탈당 때 나가지 않았는데 추가로 탈당하면 집중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측면이 있고요. 11월 13일 전당대회에서 과연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명분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지 이걸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남은 사람들도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명분을 가지고 통합전당대회 같은 거를 치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명분을 가지고 좀 통합을 해보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까지 끌어들여서 아예 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유한국당이 116, 그리고 국민의당이 40,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11명이 남았으니까 다 더하면 167명인가 되죠. 예, 엄청난 규모의 이제 야당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 기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계 개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당분간은 좀 추가 탈당 없이 그러니까 정유경 기자가 한 달 얘기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남경필, 원희룡 지사,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거취가 중요합니다. 남원정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정병국 의원까지 얹으면 남원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아마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뭐 그 뒤를 따라서 가는 이런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뭐 명분 축적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새 대표가 될 유승민 의원을 이제 압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이 이 중도 보수 이 정당에 같이 손을 잡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유승민 대표를 잘 설득을 해서 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해서 지방선거를 좀 편하게 치르자. 이게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속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그 분당 사태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에 한 달만 지내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교섭단체로서 존재감을 유지를 하려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피를 철철 흘리며 싸우는 보수의 정의당이 바른정당이 보수의 정의당이 될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참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저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